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론편의 시리즈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다 자존감도 높고 싶고, 또 분노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우울증도 좀 줄고 싶고, 또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성 부분, 마스터베이션, 뭐 포르노, 도박, 또 도벽, 쇼핑, 음식, 알코올, 마약, 또 그 외에 습관적인 것들, 뭐 야망, 또 동반의존, 코디펜던시, 뭐 우리가 사실 회복하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각자의 메인의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를 여기다 둡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노력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를 빡 물고 내가 빡 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이것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냐면 그 방향이 맞다라는 게 필요해요. 방향이 맞는데 우리가 노력을 이제 좀 부족했다. 요런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방향이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쪽짜리 진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노력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특히 절박한 사람들, 뭐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동반의전의 문제, 또 성인화의 부분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습관적인 부분들, 또 뭐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대인관계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분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또 그 엮이는 가정에서의 뭐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뭐 중독자 가족이나 자녀나 배우자, 또는 성인 나이의 자녀나 배우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5만 가지 방법을 다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책을 많이 사잖아요. 거기에 들인 돈만 해도 엄청나죠. 또 우리가 막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강의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들인 시간이 얼마입니까? 또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막 실습도 해보잖아요. 뭐가 좋다 그러니까 뭐도 해보고, 저것도 좋다 그러니까 저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좋다 그러니까 저것도 해보고, 막 때로는 울고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달라져 보겠다고 내가 선포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에 이제 휩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더 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실패감과 그 패배감에 쩌들게 되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되고, 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도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노력이 부족해서. 근데 생각보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이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실패하는 그 예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포기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노력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 이제 방향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방향이 맞는 거에 아니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끝까지 가면 이게 틀렸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해봤는데 또 안 되면 다른 걸 해보고 또 다른 게 해보면 안 되면 다른 걸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포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포기하냐면 첫 번째 방식에서 끝까지 가보는 거를 안 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안 되면 거기서 또 포기합니다.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거지.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쨌든 방향을 처음에 잘 설정을 해야죠. 그리고 설정하고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데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서 또 안 되면 다른 걸 해보고 또 다른 걸 심사숙고해서 또 선택을 해보고 또 선택을 해서 결국은 맞는 거를 딱 이렇게 맞는 것까지 이제 가서 그것을 열매를 누려야죠. 마치 이제 우주선이 두 개가 도킹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딱 안 맞으면 탁 뛰었다가 다시 또 안 맞으면 탁 뛰었다가 또 이렇게 딱 맞을 때까지 가서 탁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회복의 그 방법, 올바른 회복의 방법,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는 여기로 가고 요번엔 저기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쭉쭉쭉 점점 가까워져서 그거와 딱 맞는 지점에 까지 가는 것을 끝까지 한 사람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가 많이 있진 않아요. 뭐 시도해봤다? 오히려 나는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됐더라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꼰대 같은 기질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마라톤의 끝까지는 뭐 2km 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40km 넘게 40km에서 이제 내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km까지는 갔어요. 죽을 힘을 향해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라톤은 이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지 않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12 스텝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2 스텝이라는 방식에 있어서 회복을 할 때 이제 12가지예요. 12가지. 근데 이 12가지 단계에서 우리 1단계부터 이제 보통 한 4, 5단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나머지 단계는 안 합니다. 아니면 1단계 하고서 안 하고 아니면 1단계도 제대로 못 하고 안 하고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책만 이렇게 읽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거나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서 이 12 스텝은 힘이 없다. 이건 뭐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걸로 뭐 중독이 끊냐? 이걸로 뭐 가중이 달라지냐? 이걸로 뭐 코디펜던시가 뭐 해결이 되냐? 이걸로 무슨 성인아이 어덜트 차일드 문제가 해결이 되냐? 라고 해서 확 이렇게 뒤로 확 넘겨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조메큐라는 사람이 더 스텝 위 툭인가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 때 빵을 만들고 그냥 놨다고 생각해보자.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빵만 만들고 그냥 놔둔다면 그건 사실 먹음직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팔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 빵이 있으면 빵도 만들고 잼도 넣고 그 안에 이제 생크림도 올리고 과일도 올려서 멋지게 이렇게 포장까지 딱 해가지고 해야지 사실 케이크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린 대부분 그냥 빵만 구웠다가 나와서 볼품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이제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회복의 여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한 수백 명이 을 봤어요. 같이 회복하면서 되게 달려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모임이나 이제 같이 회복하기 위해서 와서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땅을 팡팡 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거의 대부분 6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예,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좀 길면 1년 또 2년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모임에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에 왔다가 아니면 이제 회복을 좀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요.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서 딱 놔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은 절제를 했고, 결국은 그 삶의 다른 영역들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삶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면 열심이 없었냐?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그 땅끝 마을이라고 그러죠. 땅끝 마을에서 매주 서울에 올라왔던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노력의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노력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일주일에 막 모임 막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다니고, 막 정말 불일 듯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목록 같은 거 쓰라 그러면 막 한 1000개씩 쓰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에 많은 수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딱 정확한 길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니까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왜 잘 안 되는가? 우리 회복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잘 안 된 경우들은 포기한 경우들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한 뭐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포기해서 그래요. 포기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포기하니까 당연히 마라톤의 결승점을 끊지 못하니까 뭔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12 스텝의 12번째 단계를 밟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케이크의 빵을 생크림까지 만들고 과일까지 올려서 멋지게 작품을 내놓지 못하니까 뭔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뭐하나,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이 과정은 뭔가, 회복은 뭔가,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정말 확고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좀 롱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뭘까? 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럼 또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에 대해서 또 이유를 써보세요. 나는 왜 고통에서 회복되어야 될까? 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써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심지의 한가운데 있는 또 원형이 되는 이유들을 찾게 될 거고, 그 불붙는 마음들을 찾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 회복의 동력이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과제 두 번째는 결단으로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각오를 한번 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살만한 느낌이 들 때까지, 그냥 좀 해봤다 정도가 아니라, 좀 뭐 문제를 끊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뭔가 됐구나, 이제 정말 살만하다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리고 뭐 좀 더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한번 가보겠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그냥 예 아니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그런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회복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달리는 데 있어서 다시금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 우리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마음에 굳건하게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회복의 여정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 녹록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